외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날씨를 확인합니다. 적어도 우산도 없이 빗속을 뛰어다니는 것만은 피하고 싶을 테니 창문을 한 번쯤은 보겠죠. 그런데 화성이라면 어떨까요? 이 붉은 행성에 언젠가 진심으로 가보고 싶다면 그 장소의 날씨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주선에서 해수욕을 가는 듯한 복장으로 내려서 돌풍과 모래바람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풍이나 태풍, 회오리바람, 그 밖에 악천후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화성에서는 아주 자주 발생하고 지구에서 발생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과는 그 양상이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위험한 화성의 폭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리너 9호 1971년 5월 30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로켓인 아틀라스 센토 SLV-3C가 발사되었습니다. 이 발사를 통해 로켓 하부에 장착된 것이 마리너 9호, 화성 표면 탐색용으로 설계된 우주 탐사선입니다. 이 탐사선의 텔레비전 시스템과 적외선 및 자외선 센서를 통해 지금까지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방식으로 화성을 조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14일, 발사로부터 수개월 만에 마리너 9호는 화성에 도착했고, 이 우주선은 인류 역사상 최초가 되는 다른 행성 궤도에 오른 인공위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계획된 그대로였죠. 그런데 이때 화성의 지형도 작성용으로 발사된 이 탐사선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음이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닌데요. 화성이 너무 부끄러웠던 건지 호기심 많은 인간의 눈으로부터 몸을 감추기 위해 모래폭풍을 일으켜 베일을 쳤던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학자들은 데이모스와 포보스라는 화성의 위성으로 기기들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2개월 후에야 폭풍이 잠잠해져서 마리너 9호는 화성 대기 중에서 물체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화성의 날씨가 가진 교활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프로젝트는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탐사선이 화성의 모래폭풍에 휩쓸렸는지 곧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화성의 대기. 화성의 대기는 95%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고 높이 약 20km의 위치에 있는 구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기 중 수증기 함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의 200분의 1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 상공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물구름도 떠 있습니다. 화성의 기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평균 영하 63도인데요. 물구름이 있다는 건 눈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어쨌든 화성의 기온은 인간이 견딜 수는 있지만 이상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 표면의 기압은 약 600파스칼, 이는 지구의 1700분의 1입니다. 즉 화성의 물의 움직임은 지구에서의 움직임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지표의 대기가 섭씨 20도까지 오르는 따뜻한 곳에서도 액체의 물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깊이 7000m 이상의 분지에 위치한 헬라스 평원에서만 기압은 1155파스칼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헬라스 평원이라면 지표의 온도가 0도 이상이라면 액체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장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눈뿐입니다. 이곳에는 눈이 내리기는 하지만 화성에서 물이 내린다면 미류운이 되기 때문에 물론 스키는 탈 수 없습니다. 미류운이란 강수가 땅에 닿기 전에 증발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검은 기둥과 깔때기가 차례로 늘어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08년 탐사선 피닉스가 눈이 내리는 광경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2년에는 화성 정찰 궤도선에 의해 또다시 화성에서 눈이 발견되었는데 이 눈은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후에 학자들은 화성에서는 강력한 눈보라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하늘의 빛깔.
화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훨씬 약한데요. 바로 이 점에 국지적이고 격렬한 모래 폭풍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는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흡수, 발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구에 비해 훨씬 빠르게 그리고 불균등하게 데워집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이동하고 찬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죠. 화성에서도 이 법칙은 지구와 똑같이 작용합니다. 대기 중에 다양한 영역 간에는 온도의 차가 존재하는데요.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기류는 지표의 먼지를 쉽게 들어올려 상공으로 운반합니다. 또한 화성에는 먼지를 씻어주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공기 중에 오래 머무릅니다. 게다가 티끌을 한데 모아주는 물질도 없기 때문에 지표의 티끌은 흩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미풍이 불면 다시 상공으로 날아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입자의 대부분은 산화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아오른 입자는 행성을 젓갈색 베일로 감쌉니다. 이것이 다시 하강할 때 지표면에 뿌연 먼지층을 형성하는데요. 이러한 지표 현상은 지구에서는 호주에 있는 철광석 채석장에서라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미세한 먼지는 떠오르기 쉽고 때로는 50km의 높이까지 감겨 올라갑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인해 먼지투성이의 화성의 하늘은 사람들의 눈에는 황갈색, 때로는 핑크색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데요. 일몰이나 일출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빛의 산란 특성으로 인해 태양과 그 주변이 푸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약한 바람이 가벼우면서도 정기적으로 생기는 붉고 고운 먼지를 하늘로 휘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강한 바람이 분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성의 바람과 폭풍. 기온의 낙차가 심함에 따라 화성의 하늘에서 부는 바람의 속도는 초속 100km에 달합니다. 이 자체는 엄청난 수치이지만 대기층이 얇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구에서 부는 바람만큼 강력하지는 않은데요. 만약 미국인들이 화성을 식민지화한다면 반드시 바로 생길 것 같은 맥도날드 간판도 이 바람으로 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아니, 버거킹이 먼저 오픈할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쪽이든 미래의 화성으로 이주할 분들은 이 바람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은 아주 쉽게 발생하고 흥미로운 대기 현상을 자주 일으킵니다. 예를 들자면 화성의 대기에서는 1년 중 약 2000회의 국지적인 폭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로 특별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작은 폭풍이 융합되어 화성 전체 규모의 폭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덧붙여 있는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화성을 관찰하면 3년에 한 번씩 이 행성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학자들은 아직 이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유리 스노우돔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먼지의 돔을 일부러 흔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묘한 이 현상에 대해서는 계속 밝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래 폭풍은 일교차가 심한 고위도의 극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모래 폭풍은 100일간 계속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하늘은 황갈색의 짙은 안개에 휩싸입니다. 인류가 언젠가 화성으로 날아가려고 한다면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먼 훗날에 화성으로 이민을 갈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것으로 회오리 바람을 들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하루 동안 일어나는 기온의 변동 때문에 수 킬로미터의 높이에 이르는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발생하곤 하는데요. 먼지로 이루어진 이 토네이도 안에 있으면 몇 센티미터 앞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현상으로 인한 불쾌함은 완벽하게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진이 가진 연마력과 정전기 작용이 우리의 기자재나 설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화성 탐사선 오퍼튜니티. 얇은 먼지층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술 설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존재하며 실제로 화성의 역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1일, 면적으로 따지자면 북아메리카에 필적할 정도의 거대한 모래 폭풍이 화성을 뒤덮었습니다.
열흘 동안 화성 탐사선 오퍼튜니티는 태양광을 빼앗긴 상태에 빠졌는데요. 즉, 탑재되어 있던 태양광 패널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6월 10일 오퍼튜니티는 마지막 신호를 지구에 송신한 후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폭풍이 일으킨 분진이 태양광 패널을 뒤덮어버린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바람이 먼지를 날려버리고 탐사선이 부활하는 것에도 기대를 걸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000회의 명령을 전송한 시점에서 나사는 이 미션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쯤에서 오늘의 영상 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화성 여행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SNS에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화성에서 일어나는 모래폭풍처럼 정기적으로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상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